해너는 집에 돌아온 마치 부인을 위해 근사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매그와 조는 엄마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었다. 엄마는 자매들의 음식을 받아 먹으며 아빠의 상태, 아빠를 돌보고 있는 브룩시, 나쁜 날씨 때문에 늦게 된 얘기, 로리의 밝은 얼굴 덕분에 위안이 되었다는 얘기들을 나지막하게 들려주었다. 그날 저녁 매그는 아빠에게 엄마와 베스의 소식을 편지에 썼다. 그동안 조는 위층으로 올라가 베스 곁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 있니 조? 마치 부인이 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매그에 대한 얘기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언니에 대한 얘기예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전 불안해요. 베스가 자고 있으니 목소리 좀 낮추고 혹시 모페신의 아들이 찾아왔었니? 아니에요. 그 사람이었다면 전 그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을 거예요. 지난 여름에 매그 언니가 로렌스 씨 댁에 장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갑이 한짝만 되돌아오고 다른 한쪽은 찾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장갑 한 짝을 브룩 씨가 갖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장갑을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대요. 로리가 그 장갑을 보고 브룩 씨를 놀렸더니 브룩 씨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 사람 언니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매그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니? 마치 부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매그 언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여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얼굴을 붉히거나 졸도하거나 살이 빠지거나 바보처럼 굴잖아요. 하지만 매그 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해요. 하지만 로리가 사랑 얘기나 연인들에 대해 농담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요. 저는 로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몇 번 줬는데 로리가 어디 제 말을 들어야 말이죠. 조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리쳤다. 너는 그럼 매그가 존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존? 존이 누군데요? 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브룩 씨 이름이 존이야. 엄마는 이제 그냥 존이라고 부른단다. 병원에서 많이 친해졌거든. 그럼 엄마도 앞으로 그 사람 편을 들겠네요. 브룩 씨가 아빠한테 잘해줘서 그런 거죠? 하지만 전 찬성 못해요. 언니가 원하지 않는 한 절대 반대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준 것도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고 한 거잖아요. 조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얘야 진정하렴. 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로렌스 씨의 부탁을 받고 워싱턴에 온 거야. 그럼에도 조는 정말 정성을 다해 아빠를 보살펴줬지. 그런 모습에 아빠도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매그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더구나. 하지만 안정된 직장과 안락한 집을 얻기 전까진 매그에게 청혼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나 나나 매그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마치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차라리 제가 언니와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조, 부탁인데 매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렴. 존이 이곳으로 돌아와야 매그가 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니. 마치 부인은 조의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진지하게 말했다. 언니는 가끔 그 사람 눈이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그럼 언니는 끝장이에요. 언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보면 태양 아래 내놓은 버터처럼 흐물흐물 녹아버릴 거예요. 언니는 엄마가 보낸 편지보다 그 사람이 보내는 정보들을 더 많이 읽었다고요. 그걸 보고 내가 뭐라 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갈색 눈이 마음에 들고 존이라는 이름도 멋지다나? 언니는 결국 그 남자 품으로 뛰어들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복했던 날들도 끝나게 될걸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 우리는 자리를 피해줘야 되겠죠. 매그 언니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질 테고요. 무엇보다 브룩 씨가 돈을 벌면 언니를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언니 없이 이 집에서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절망에 빠진 조는 턱을 무릎 사이에 올려놓고 브룩 씨를 원망했다. 그때 엄마가 한숨을 내쉬자 갑자기 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도 싫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매그 언니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브룩 씨도 조금 멀리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조, 내가 그런 뜻으로 한숨을 쉰 건 아니야. 너희들이 때가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려 이 집을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도 엄마는 되도록 너희들과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닥친 것 같아 아쉽구나. 매그는 아직 17살이고 존도 집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아빠와 나는 매그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어떤 약혼도 결혼도 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매그와 존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나는 오직 매그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단다. 엄마는 언니가 부자와 결혼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네 말대로 돈은 있으면 좋지. 나도 너희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도 바라지 않아. 나는 그냥 존이 좋은 자리를 잡아서 매그가 고생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번다면 그걸로 좋게. 물론 거기에 지위와 돈, 명성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작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나는 매그가 검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매그는 이미 한 남자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부자란다. 그건 어떤 물질적 부유함보다 가치 있는 부유함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도 그 생각엔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언니가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를 로리와 결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로리와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호강하고 살 수 있잖아요. 조는 아까보다 마음이 좀 진정된 듯했다. 로리는 매그보다 어리잖니. 겨우 1살 차이일 뿐인걸요. 게다가 로리는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키도 커요. 그 애는 나중에 틀림없이 훌륭한 신사가 될 거예요. 거기다 부자고 착하고 너그럽기까지 해요. 우리 가족한테도 잘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걔를 좋아하고요. 브룩 씨 때문에 내 멋진 계획이 물거품이 돼서 속상해요. 엄마가 보기에 로리와 매그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로리는 아직 어리고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도 마음가짐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계획 같은 건 세워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건 무엇보다 시간과 두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 그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나설 게 아니야. 네, 끼어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차라리 언니를 잘하지 못하게 다리미로 꾹 눌러버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막을 순 없겠죠? 결국 봉우리에서 장미가 피고 새끼 고양이가 어미가 되듯이. 화창한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다. 로리가 거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가족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얼굴까지 목소리로 감싼 키 큰 남자가 옆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입을 떼기도 전에 모두 우르르 달려가 그에게 안겼기 때문이었다. 너무 놀란 조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로리가 부축해준 덕분에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브룩 씨는 얼떨결에 매그를 안았다가 실수라며 사과했다. 늘 고상한 척하던 에이미는 의자에 걸려 넘어졌지만 일어날 생각도 않고 그대로 아빠의 장화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얘들아 잠시만 베스도 생각해야지. 마치 부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뒤늦은 배려였다. 서재 문이 활짝 열리더니 붉은 쇼를 두른 베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스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곧장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엌에서 칠면조 요리를 하고 있던 해너는 급한 마음에 칠면조를 들고 뛰쳐나와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웃음이 잦아들자 마치 부인은 브룩 씨에게 그간 남편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말을 들은 브룩 씨는 마치 씨가 좀 쉬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로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2명의 환자는 브룩 씨의 충고에 따라 안락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마치 씨는 휴식을 취하면서 날씨가 좋아져서 의사가 귀가를 허락해준 얘기, 브룩 씨가 자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브룩 씨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마치 씨는 그 말을 하면서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매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부인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치 부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존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심상치 않은 눈짓을 눈치채고는 음식을 챙기러 간다며 방을 나왔다. 나는 갈색 눈의 청년은 질색이야. 조가 혼자 투덜거렸다. 다음 날 엄마와 딸들은 마치 씨를 간호하며 하루 종일 그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씨는 베스와 나란히 앉아 세 딸의 간호를 받았고 해너는 가끔씩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들여다보곤 했다. 분명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갖춰진 것 같았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마치 부부는 시선을 교환하며 매그를 걱정스럽게 살펴보았다. 말 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매그는 초인종 소리가 나거나 존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 모습을 본 존은 브룩시가 현관에 놓고 간 우산에 괜히 화풀이를 했다. 에이미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았다. 베스는 로렌슨의 식구들이 왜 평소처럼 집에 놀러오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매그는 2층 창가에서 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로리가 매그를 보더니 갑자기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더니 두 손을 모아 무언가 간절히 애원하는 신용을 했다. 매그가 저리 가라는 몸짓을 하자 로리는 손수건에서 눈물 짜는 신용을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로리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매그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매그의 존이 앞으로 저렇게 하겠다는 걸 흉내낸 거잖아. 감동적이지 않아? 조가 빈정대며 말했다. 매그의 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예전에도 말했지만 난 그 사람한테 별 관심 없어. 우린 그냥 전처럼 좋은 친구로 지낼 거야. 그게 정말 언니 진심이야? 언니는 변했어. 나뿐 아니라 엄마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언니는 요즘 들어 우리 가족들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나도 언니를 귀찮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언니도 언니 마음을 분명히 해.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든 말든 하지.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엔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러지 못할걸? 아빠가 아직 내가 너무 어리다고 말씀하셨잖아. 만일 그 사람이 말을 꺼낸다 해도 언니는 제대로 거절하지도 못할걸? 분명 얼굴을 붉히거나 우물쭈물하다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지. 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거나 나약하지 않아. 나는 예전부터 답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존은 매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빨갛게 달아오른 뺨이 매그를 더욱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럼 언니가 존에게 뭐라고 말할지 물어봐도 돼? 조가 진지하게 물었다. 말해줄까? 너도 이제 16살이니까 내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 네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도움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사랑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봐. 진짜 웃길 거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널 사랑한다면 생각이 달라질걸? 매그의 이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매그는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여름밤이면 이따금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골목길을 다정하게 거닐곤 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할지 그거나 얘기해봐. 멍하니 상상에 빠져있는 매그를 조가 다그쳤다. 나는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할 거야. 감사해요, 브룩씨. 당신은 친절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저는 약혼을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시고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요. 라고 할 거야. 어때?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이야. 하지만 언니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물러설지도 미지수고 그 사람이 언니에게 매달리기라도 하면 언니는 결국 굴복하고 말 거야.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 의견을 밝히고 당당하게 방을 걸어 나올 거라고. 매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연습을 하려 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매그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와 앉더니 손에 바늘을 들고 바느질에 열중하는 척했다. 존은 매그의 행동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탓에 애써 참았다.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우산을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오늘 좀 어떠신가요? 브룩 씨가 현관에 서서 말했다. 그는 자매들의 태도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우산은 우산꽂이에 있고요. 아빠는 서재에 있어요. 제가 우산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아빠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조는 우산과 아빠 핑계를 대면서 거실을 빠져나갔다. 매그가 자신의 뜻을 밝힐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엄마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엄마를 모셔올 테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조가 나가기 무섭게 매그가 문 쪽으로 가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를 피하지 마세요. 제가 무섭습니까, 마가렛? 브룩 씨의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매그는 자신이 쌀쌀맞게 행동한 것이 미안해졌다. 거기다 그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가렛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매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우리 아빠를 정성스레 간호해 주신 분인데 제가 왜 무서워하겠어요. 어떻게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매그가 상냥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브룩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그의 손을 꼭 잡고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갈색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매그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알려주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매그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말했다. 당신을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저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는 매그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브룩 씨는 부드럽게 말하곤 그녀의 두 눈을 응시했다. 이젠 매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대답을 할 차례였다. 하지만 매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매그는 고개를 숙인 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브룩 씨는 이 말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듯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매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꼭 알고 싶어요. 제 마음이 당신에게 전해졌는지 확답을 듣기 전에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어려요. 매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매그의 마음속에는 행복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주세요. 매그가 브룩 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브룩 씨는 매그의 차가운 태도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진심이신가요? 브룩 씨는 매그를 따라가며 초조하게 물었다. 네, 진심이에요. 그런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진 않아요. 아빠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결혼하기에 너무 일러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슬픔에 잠겨있는 브룩 씨의 모습은 매그가 좋아하는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마를 친다거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하진 않았다. 그저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모습에 매그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다. 그때 마치 할머니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매그는 아마 브룩 씨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니? 마치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두들겨대며 말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며칠 전에 두고 간 우산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매그는 브룩 씨가 우산을 들고 안전하게 빠져나갔길 바라며 대답했다. 브룩 씨라면 로리의 가정교사 말이냐? 오라, 이제야 알겠다. 얼마 전 조가 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를 읽어주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라. 그래서 내가 다그쳐 물은 적이 있지. 설마 저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 마치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사람들이 듣겠어요. 엄마를 모셔올까요? 매그가 당황하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봐. 그 전에 네 생각부터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룩인지 북인지 하는 녀석과 결혼할 작정이냐? 만약 그런다면 난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알겠니, 매그? 매그는 할머니가 브룩 씨와 결혼하라고 했다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사랑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자 매그는 반발심이 생겼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주세요. 뭐라고? 내가 널 위해 충고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사랑을 쫓다가 오두막에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화려한 저택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아요. 매그는 싸울 듯이 얘기했다.
마치 할머니는 안경을 끼고 매그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여태껏 매그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놀란 건 매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도 자신이 이렇게 강하게 브룩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줄 몰랐다. 매그, 진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는 네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허우적대며 사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좋은 데 시집가서 가족들을 도와줘야지. 마치 할머니가 매그를 부드럽게 달랬다. 아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존이 가난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네 부모는 어린아이보다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매그가 크게 소리쳤다. 그 룩인가 하는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부자 친척도 없지. 그렇지?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설교했다. 네, 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야, 친구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란다. 친구들이란 필요할 때만 찾아오다가 쓸모가 없다 싶으면 나 몰라라 해버리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니. 맞지? 아직은 없지만 로렌스 씨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 믿고 이러는 거냐. 그 영감은 변덕스러워서 믿을 게 못 돼. 내 말을 잘 들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는 지금처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며 살겠다는 거야? 난 그래도 네가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앞으로 제 인생의 절반을 더 기다린다고 해도 그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존은 착하고 예의 바르며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는 이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사람들도 모두 그를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 분이 어리석고 가난한 저를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사람은 너한테 부자 친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사랑을 핑계로 네 재산을 가로채려 할걸? 마치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말에 매그가 발끈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존은 절대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더 이상 할머니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거고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해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매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너무 이르다며 존의 고백을 거절했던 매그였다. 매그는 혹시 브룩 씨가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예쁜 조카딸에게 멋진 신랑감을 구해줄 마음을 먹고 있던 마치 할머니는 노발대발했다. 게다가 사랑에 빠진 매그의 행복한 표정은 외로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심술궂게 만들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면 난 이번 일에서 깨끗이 손 떼겠다. 네가 고집 피우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할머니는 문을 쿵 닫고 나갔다. 할머니는 그때까지 매그를 지탱해준 용기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매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때 멍하게 서 있는 매그 옆으로 브룩 씨가 다가왔다.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네요.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매그. 마치 할머니께도 감사드려야겠네요. 당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당신을 모욕하기 전까진 저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행복을 즐겨도 되는 건가요, 매그? 매그에게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 함께 미래를 약속하던가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매그는 첫 번째 대답을 선택했다. 네, 존. 위층에서 내려온 존은 옆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두 연인과 눈이 마주쳤다. 매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룩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에게 다가갔다. 조, 우리를 축하해 줄 거지? 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조는 손을 내저으며 거실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봐요. 존 브룩 씨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그 언니는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마치 부부는 급히 방을 나갔다. 존은 베스와 에이미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고 침대에 몸을 던진 채 엉엉 울었다.
하지만 동생들은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아름답고 로맨틱한 얘기라며 부러워했다. 할 수 없이 조는 다락방에 올라가 애완쥐 스크래블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대화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아 많은 문제를 의논한 것은 분명했다. 평소 과묵한 존 브룩시는 열정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말솜씨로 매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매그,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제가 다 할 겁니다. 브룩시는 매그에게 냅킨을 집어주며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존은 더는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로리일 거야. 이제부터는 이 끔찍한 대화를 끝낼 수 있겠지. 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로리가 존 브룩 부인이라고 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자 조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로리는 자신이 이 결혼을 성사시킨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 브룩 선생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로리가 매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너무 칭찬이 지나친걸. 하지만 앞날을 위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마. 그리고 곧 결혼식에 초대할게. 브룩 씨가 말했다. 모두 로렌스 씨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고 거실엔 로리와 조만 남았다.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렇게 시무룩해? 무슨 일 있니? 단 둘이 남은 틈을 이용해 로리가 조에게 물었다. 나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모두들 좋아하니 아무 말하지 않겠어. 매그 언니를 잃는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모를 거야. 조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언니를 잃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지. 그래도 전처럼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어. 너한테 내가 있잖아. 브룩 씨처럼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평생 네 곁에 있을 거야. 맹세할게. 너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넌 늘 나한테 큰 위안이 되고 있어. 조가 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풀어. 매그가 저렇게 행복해하고 브룩 선생님은 이제 곧 자리를 잡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매그가 떠나면 우리 같이 재밌게 지내자. 그때쯤이면 나도 대학을 졸업할 테고 그러면 외국으로 멋진 여행을 다니지 않을래? 어때? 위로가 좀 되지?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넌 미래가 궁금하지 않니? 난 정말 기대되는데. 난 별로. 나중에 슬픈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말하고 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조의 눈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이르자 표정이 환하게 밝혀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